안녕하세요. 기아 8차시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떠한 방정식으로 나타나고, 그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2차 곡선과 직선이 서로 특히 접하는 상황, 그 접한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미 원의 접선 배우면서 들어봤을 텐데요. 그 접선의 상황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직선과 2차 곡선은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공식을 기억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차 곡선과 직선이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울기가 먼저 주어졌을 경우에 그 2차 곡선의 접선은 어떠한 시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레벨 4랑 5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 단순히 위치 관계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개념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출발을 해볼까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식의 관계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 1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하 와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그 의미 까먹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하나 미적분, 수학 1, 수학 2 이런 데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뭔가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이 그려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와 식 사이의 관계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내내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곡선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의 그래프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위의 점 아무거나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하는 점을 선생님이 임의로 잡았을 때, 이 임의의 점 x, y의 x 성분과 y 성분은 특별한 관계식을 만족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편의상 x와 y에 관련된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x와 y의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결과적으로 곡선 위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그래프의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위의 점은 그 관계식을 만족하는 x랑 y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한 개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프가 만약에 두 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첫 번째 그래프 위의 점은 첫 번째 관계식을 만족하는 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두 번째 그래프 위의 점은 두 번째 그래프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 두 개가 그려지게 되면서 교점이라고 하는 애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위에도 있고 두 번째 그래프 위에도 있는,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시계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첫 번째 관계식 만족시키고, 두 번째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두 번째 관계식 만족시키고, 즉 둘 다 위에 있다는 것은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관계식을 모두 만족하는 x와 y의 순서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바로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랑 y를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감법,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왔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다루는 애들은 실수들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근에 조금 주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그래프 관계식을 모두 만족하는 실수 x, y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말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들의 교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쭈루룩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그래프, 각각의 관계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 그것이 결과적으로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식과 그래프를 연결 지어야 될 때마다 항상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니까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이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내용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설명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난 도저히 때려죽어도 못 외우겠다, 못 기억하겠다 이 내용, 그렇다면 요 결과를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교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래 그림을 보셨을 때 포물선이 주어지고 직선이 주어진다고 하면 아예 이렇게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간신히 딱 스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도형 한 개 그려놓고요. 직선 한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쫙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항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곡선과 직선의 방정식 사이의 위치 관계는 결론적으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나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뭐라고 했었죠? 그쵸?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곡선을 나타낼 수 있는 곡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주게 되면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식의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 그것을 구해주면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위치 관계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특히 우리가 다루는 곡선은 2차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x랑 y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y에 x에 대한 1차식을 대입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x에 대한 뭔가 2차식 이런 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연립방정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해는 많아봐야 두 개겠죠. 두 개, 한 개, 0개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는 두 개, 한 개, 0개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실근의 개수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듯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판별식 우리가 근해 공식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공식. 자, 얘가 실근인데 이쪽 루트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얘가 허수일지 실수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식이 해 종류를 결정지어주는 애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고 그것의 판별식을 통해서 해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 관계까지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을 D라고 하고 D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실근이 두 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곧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점이 두 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1번 직선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위치 관계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할 겁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근이 두 개,
그 실근 두 개는 결과적으로 교점이 두 개다 라는 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치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판별식이 0일 때는 실근이 중근, 겹쳐지니까 한 개밖에 등장하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교점도 한 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도 사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긴 해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식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뭔가 스쳐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나오는 것은 보통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에 x좌표가 x는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x-알파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즉 얘가 중근이 아닌 상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근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이 판별식이 0이 되어서 해가 두 개가 중복이 되어서 한 개가 되는 경우에서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접한다 라고 독특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한다 라고 하는 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D가 0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낸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는 보통 접하는 관계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 정도로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접선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이 접한다 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접한다 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배우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둘 다 허근이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면서 실근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근이 결과적으로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교점이 없다는 것은 결국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2차 곡선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2차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알게 되고 그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약속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판별식이 0인 것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D값이 0이 되는, 즉 D라고 하는 것을 구했을 때의 D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게 된다면 이 부등식을 푸는 것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판별식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식도 없이 그냥 말로만 쭉쭉쭉 설명하니까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의 스텝 1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2차 곡선과 직선이 주어졌을 때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포물선의 식 하나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위치관계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알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연립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해 볼게요. 자, 근데 가감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입법을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거 쓰는 게 좋겠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 막 더하고 빼고 이러고 어렵잖아요. 지금 y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을 요 2차 곡선, 포물선의 y 대신에 집어넣는 대입법의 방식이 편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 대신에 2x-5라는 식을 통째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x제곱은 4배의 2x-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전개를 해줬을 때 8x-20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형태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위치관계 뭐로 판별했다? 판별식으로 판별을 했었으니까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왼쪽으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은 0이다 라는 애가 나오게 돼요.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서 두 개의 실근을 구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게 손으로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판별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으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64 마이너스 80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아, 선생님 말실수를 했네요. 연립이 안 되네. 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64-8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해를 구하거나 뭐 판별식의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의 부호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64라는 값에서 더 큰 80을 뺐으니까 이거의 부호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고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미 판별식 쪽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판별식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값이 너무 커지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보통 적게 되고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쪽 B라고 하는 것을 2B' 이렇게 보게 된다면, 즉 1차항의 개수의 절반 이것을 우리는 B'이라고 두게 된다면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방법은 이 짝수 판별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B자리에 2B' 넣고 근해 공식을 실제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판별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식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짝수 판별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B'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죠. 그것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16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A값 2차항의 개수는 1이었고 상수항 20이었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조그만 숫자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값이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짝수 판별식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요. 짝수 판별식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을 B'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식 2개가 주어져 놓고 위치관계를 구해라 라는 게 아니라 위치관계가 먼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자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포물선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K라는 미지수가 섞여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위치관계가 주어져 있고 이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치관계는 판별식으로 연립했을 때의 판별식으로 나온다 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y라는 깔끔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얘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k라는 것을 y 대신 통째로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x 플러스 k의 제곱은 8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전개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8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8x를 이항시켜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k-8x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판별식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2k-8 전부 다 개수에 2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짝수 판별식 쓰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2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K-4 얘를 B'로 잡고 짝수 판별식을 써보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K-4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K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죠. k제곱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은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은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다. 그러면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쭈루룩 연결돼서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판별식 구했던 거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8k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좌우 한번 바꿔서 적어볼게요. 그럼 8k가 16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을 양수 8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k 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k 값은 2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2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계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만나지 않을 k의 조건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 경계값에 대해서 반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k가 2보다 클 때 아마 두 개의 포물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곧 교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2차 호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가 공식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외워줘야 이걸 시간 내에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영상에서는 이 공식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해한 결과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연습을 해두시고 이 증명을 반드시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물선 y제곱은 4px라는 형태에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위치관계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접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케이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연립을 한 다음에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얻어낸 2차 방정식 거기에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x 플러스 n의 제곱, 얘가 4p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우변 좀 전개를 해야 되겠죠. 좌변 좀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해주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4px를 이항시키면서 1차항끼리 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보시면 m제곱 x제곱은 그대로 있겠죠. m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mn 마이너스 4p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더하기 n제곱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이 접선의 경우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 판별식을 구해서 풀 거예요. 자, 근데 판별식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얘 자체를 b로 둬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2mn 마이너스 4p 이런 식으로 모든 개수들이 2의 배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짝수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을 구해봤을 때 b'은 요거의 절반이니까 mn-2p 이렇게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mn-2p의 제곱 마이너스
AC 최고차항의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 m제곱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완전제곱식 전개를 해봤을 때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mnp 더하기 4p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얘 전개한 게 이 결과고요. 뒤에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은 그대로 붙어 있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색깔로 표시를 해줄게요.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바꾸고 있는 이 파란색 길이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제곱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산돼서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쵸? m값 이미 주어진 상수값이었어요. 그쵸?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거니까 m값은 그냥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p값은 여기 개수로서 이미 주어진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거 뭐만 있어요? n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n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먼저 마이너스 여기에서 4로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는 지워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도 똑같은 거 있으니까 한 개씩 약분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 남은 거 결과적으로 남은 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mn 플러스 p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mn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mn은 p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n 값이니까 n은 n분의 p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이 n분의 p라고 하는 n의 값을 다시 원래의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주게 되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줬을 때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y제곱은 4px라고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타원일 때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자, 타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직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n값을 주어진 문자들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립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겠죠. 자, 근데 분수의 제곱 붙고 이러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먼저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식을 이렇게 좀 분수가 없는 형태로 바꿔놓은 다음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b제곱 x제곱은 안 건드렸죠? 그대로 있을 것이고 a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mx 플러스 n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 완전제곱식 전개를 해보게 된다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배의 mnx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한번 쑥쭉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랬을 때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은 2mnx밖에 없죠. 거기 앞에 a제곱 붙은 거. 그래서 플러스 2a제곱 mn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 n제곱은 a제곱이랑 곱해졌을 거고요. 이쪽에 a제곱 b제곱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니까 a제곱으로 묶어주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0이다 라는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죠. 그래서 선생님 빈칸으로 옮겨서 좀 적어 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또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D는 0이다 라는 거 가볼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1차항의 개수가 2가 붙어 있는 걸 보아서 짝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a제곱 mn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제곱 mn 전체 제곱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되겠죠.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상수항 a제곱 n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얘를 전개해 줬을 때 a 4제곱 m제곱 n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a제곱 너무 다 똑같이 있어요. 모든 항에. 그래서 a제곱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 날려버린 다음에 두 개의 항에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a제곱, m제곱, n제곱 지금 얘부터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얘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b제곱 분배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b제곱,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쪽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a제곱, m제곱, n제곱, a제곱, m제곱, n제곱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사라지고요. 이제 뒤에 있는 거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을 정리해보면 a제곱, b제곱, m제곱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n제곱,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요. 그쵸?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b 4제곱 얘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b제곱이라고 하는 거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그쵸? 타원의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절대 0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b제곱 우리가 마음대로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고 했어요? 접선을 확정짓기 위해서 주어진 m값이 아니라 이 n값이 궁금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이라고 하는 n은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구한 n을 다시 대입하게 되면 공식이 나오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요게 타원에서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공식이 괴랄하게 생겼죠. 그래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까지 보였으니까 쌍곡선 들어가 볼게요. 쌍곡선 똑같습니다. 과정이 정말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씩 생략하면서 적어 볼게요. 자, 이제 연립할 건데요. 얘를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y제곱 이렇게 y 대신에 mx 플러스 n이 들어갈 거예요. 바로 전개해보죠.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얘가 a제곱 b제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전개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제곱 mnx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2차 항 2개 있고요. 1차 항 1개 있고요. 상수항 2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항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요. 1차 항은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mnx 이렇게 정리가 되고 상수항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공통인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얘가 0이다. 마찬가지로 접선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 0인 상황 보고 싶은 거고요. 1차항의 개수가 지금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m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곱하기 또 마이너스가 또 붙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a제곱 n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얘를 전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좀 질리죠? 조금 질리는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얘 전개해보면 a 4제곱,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는데 a제곱, a제곱 너무 똑같은 게 있어서 나눠주고 시작을 하죠. 그럼 이쪽을 전개해줬을 때 b제곱, n제곱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m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a제곱, m제곱, n제곱 요게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n제곱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정리해보면
아까처럼 b제곱 n제곱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m제곱 요게 0이 된다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b제곱 b제곱 너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나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진다. 자, 그래서 n제곱이라고 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항시켜주면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걸 다시 넣어주게 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매번 증명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공식을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공식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포물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는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y제곱은 4p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 형태의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x제곱은 4py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보시게 된다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게 되면 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mp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타원은 항상 공식 이렇게 한 개로 나오는데 이쪽 보시면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주목을 해주시고요.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1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보시면 식의 형태가 살짝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성공적으로 수행하셔서 디귿노트에 잘 정리하시면 선생님 보너스 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공식까지 총 5개의 공식이 있을 거예요. 얘 1개, 얘 2개, 얘 3개, 얘 4개, 여기 5개 이렇게 해서 5개의 공식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매우 쉬워집니다. 근데 그걸 못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번 아까 했던 것처럼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디딤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파트 위주로 보시면서 꼭 모든 내용들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